제가 2014년에 서울 퀴어 문화 축제, 그러니까 퀴어 퍼레이드에 처음 참가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공교롭게도 동성애 혐오 기독교 단체에서 처음 그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감정적으로 소모가 큰 대치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의견이 담긴 이런 전단지를 살펴보면 어떤 그 구조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기독교 단체들이나 그 소위 뭐 탈동성애 단체들에 가서 프로파간다 전단지들을 수집하고, 그래서 그것에 관해 베를린에 가서 글을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신기하게도 이제 재료가 글이 아니라 제 첫 조각 작품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들을 흑백으로 고화질 복사를 하고 프린트를 해서 그 조각조각 낸 이 종이들을 등신대 성모 마리아상 표면을 전부 뒤덮는 콜라주를 했고, 그게 이제 제 첫 조각 작품이 됐습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 탁영준이고요. 서울에서 아트인컬처라는 미술 월간지에서 기자 활동을 하다가 2016년 초에 베를린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작업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베를린을 거점으로 있는 지 한 8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라는 이 비물질적인 매체를 절대 다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모두가 겪었듯이 팬데믹이라는 힘든 시간을 저 역시 베를린에서 겪었고, 그래서 한국과는 좀 다르게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봉쇄령을 받아서 그 집 밖에 함부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했고, 그런 터라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뭐 재료나 뭐 오브제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없고, 이제 손에 닿을 수도 없으니까 저도 집 안에서 뭐 이렇게 뭐 유튜브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히 해외 여러 발레단의 리허설 영상에 크게 매료가 됐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안무가와 무용가 사이의 대화였는데요. 특히 이제 안무가가 무용가에게 매 정말 분마다 어떤 동작이 개선되어야 하고, 신체의 어떤 부위가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신체의 무엇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무용이 당연히 신체를 다루는 예술의 장르이기도 하지만, 특히 리허설이라는 그 순간은 끊임없이 그것을 발화하고 이끌어내고 수면에 드러내는 과정이어서, 그렇다면 아무리 비물질이라는 이 영상 매체를 다루더라도 신체를 끊임없이 언급함으로써 가장 물질화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레오그라피 필름 시리즈, 컨템퍼리 댄스 영상 연작을 제작하고 있는데, 사실 인류의 역사나 어떤 모든 체제가 사실 어떤 특정한 어떤 규범과 일반적이라는 무언가에 대해서 구축이 되었는데, 그건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히 즉 성소수자들은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미 갖춰진 어떤 틀 안에 적응시키고 또 맞춰 나가거나, 아니면 그 틀을 자신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래서 퀴어 신체는 늘 어떤 주변의 분위기나 어떤 구조나 맥락에 대해서 늘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하고, 그것을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매체라고 봤어요. 그래서 퀴어 신체와 안무를 통해서라면 영상이라는 어떤 매체를 굉장히 촉각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구조가 두 개의 굉장히 상반되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 조건을 퀴어 신체와 안무를 통해서 융화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영상 작품을 통해서 완성된 안무를 보여주는 것보다
만들어가는 과정, 바뀌어가는 과정, 그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이제 계속해서 안무가 무용과 사이에 그 신체를 발화하고 드러내고 부각시키는 과정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작품에는 제 그 퍼포머들이 만들었던 안무를 각색할 수 있는 되게 드라마틱한 상황을 구현하게 됐어요. 두 팀을 만들었는데 각 팀당 안무가 한 명과 무용가 한 명이 있었고, 그래서 한 팀은 베를린 소재의 교회, 다른 한 팀은 이제 퀴어 클럽에서 바흐의 두 개 다른 곡에 관해 안무를 제작하도록 제안을 했고, 공간을 뒤바꾼다는 것이 이런 작업을 하는 데서 어떤 예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이런 안무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그런데 결과는 저도 계속 끊임없이 놀라고 더 흥미로워지고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퀴어 신체와 안무를 통해서 하나로 융합하는 어떤 되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전통성이나 보수성은 많은 사회 내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나 활동, 문화와 이렇게 서로 상극으로 상충하는 면들이 많았는데, 서로 되게 대조되는 그런 모습, 마찰을 빚는 모습을 좀 융화하고자 제 영상 안에서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교회와 퀴어 클럽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아니면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가 근본적으로 같다라는 맥락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종교 단체에 가는 이유도 나의 정신과 나의 몸을, 내 안녕을 바라기 위한 거고, 그 사실 클럽에 가는 이유도 그곳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특정 무리의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그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다른 어떤 안녕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같고, 그리고 두 공간 다 좀 특이한 점은 그곳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발을 딛는 순간부터 나의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와 심지어는 어떤 행동까지 변화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건축적인 특성도 되게 흥미롭게 바라봤어요. 건축이 어떻게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어떤 태도의 차이를 불러오는가. 그래서 이 공간을 또 선택하게 됐습니다. 목요일을 다룬 너의 정결한 발을 사랑하리 라는 작품은 부활절 주간의 세족 목요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말로는 이해하기 쉽게 세족 목요일이 말 그대로 발을 닦는 목요일이란 뜻인데,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갖고 그때 이제 마지막 계명 중인 하나인 너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남들한테도 사랑을 베풀어라 라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2 제자의 발을 닦는 그 의례를 기념하기 위해 이런 말이 붙여졌는데요. 그래서 그 세족 목요일에 진행되는 가톨릭 의례를 소재로 삼았어요.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큰 유럽의 휴일을 지내는 방식이 제가 살고 있는 베를린과 특히 유럽 남부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베를린은 부활절이 굉장히 큰 또 유명한 게이 섹스 파티가 벌어지는 날로 바뀌고, 그런 반면 유럽 남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큰 공공 종교 의례를 또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부활절을 기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대척점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를린에서 촬영했던 그 그르네발트라는 숲은 굉장히 큰 숲이기도 하면서 게이 크루징이라고 하는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욕을 배출하고 누리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 크루징을 하는 되게 유명한 또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 작품은 실내 공간을 주로 삼았다면, 두 번째 영상 작품은 완전히 실외만 다루고 있는데, 스페인 말라가에서 촬영한 장면들은 당연히 그 의례가 공공장소, 특히 그 시내 광장에 있는 여러 명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순간이라면, 베를린 그르네발트는 공공장소이긴 하지만 그 게이 크루징이라는 그 문화의 또 특성상 시선이 이제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고 이곳저곳에 숨어 있는 시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면적으로는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그런 숨겨진 시선들이 우리의 그 안무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또 대조점이 있죠. 그 스페인 외인 부대 복장이 막 수염을 마음껏 기를 수 있고, 뭐 이렇게 타투도 할 수 있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소매를 걷어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가슴에 난 털이나 근육을 자랑하기 위해서 셔츠의 단추를 풀어 헤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허용되는 굉장히 특이한 복식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도 그렇고, 그 남성성이 정말 초월적으로 초남성성이 과시되는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거를 그러면 그 대척점에 있는 초여성성과 어떻게 병치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70년도에 제작된 발레인 마농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특정 씬에서 여성 주인공인 마농의 초여성성을 찬양하기 위해서 마농을 계속해서 들어 올리고 운반하는 그 장면에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6명의 남성 게이 무용수한테 이 작품을 어떤 참조점으로 삼고, 대신 우리의 안무 안에서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 만홍으로 대체가 되고, 이 남성 만홍이 단 한순간도 땅에 발을 딛지 않는 새로운 안무를 제작해달라고 커미션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다 보면 많이 부딪히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게 늘 어떤 극단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탈진실 정치학이라고 했던 것인데, 근데 그렇게 어떤 허구를 마치 사실처럼 되게 대중에게 호도하는 방식은 늘 인간사에서 크거나 작거나 존재해왔고, 그래서 굉장히 극단에 있는 두 가지 다른 것들을 흑백 논리 안에서 우리가 늘 하나를 취해야 한다기보다 사실은 우리 인간 개개인 안에 되게 자기 모순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작품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어떤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두 가지 상황들이 한 작품 안에 제시되는 이유가 굉장히 가장 인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인 그런 자기 모순을 스스로 내화하고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래서 사실 그 자기 모순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만 나 역시도 어떤 하나의 극단에 치우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래야만 다른 편에 있는 어떤 존재와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생길 것이고, 그거를 통해 어떤 소통의 계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담아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작품은 계속 연작으로 이어나가고 있어서 1, 2편에 이어서 올해 이제 3편을 제작 중이고, 그 3편은 사랑이라는 걸 주제로 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제 작업 안에서 인간의
믿음 체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 전반적인 구조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랑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적인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사랑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해지는 방식, 그 구조 그거에 관해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노르웨이에 있는 중세 목조 교회와 그리고 그거의 대척점에서 또 굉장히 다른 비행기라는 공간에서 또 안무를 펼쳐갈 예정입니다.